예.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상이죠. 바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북한, 공산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북한을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국이나 소련, 얘기할 거 없죠. 소련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도 공산화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그래서 소련, 중국 공산화되고 이 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공산화된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치열한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맞닥뜨려서 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기원을 뭐 그리스에서 찾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뭐 생시몽, 브리에, 오원 뭐 이런 사람에서부터 공상적인 진짜 상상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사는 그런 걸 꿈꿨다라고 하는데, 이걸 나름대로 체계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입니다. 뭐 여기다 엥겔스를 더할 수 있고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그 정립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은 레닌이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등장한다. 1917년에. 그 다음에 이 레닌의 뒤를 이어서, 레닌이 이제 5년 후에 죽게 되는데, 소련을 통치한 것이 스탈린입니다. 아주 철권 통치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 사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걸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와 지배를 당하는 이렇게 걸로 구분한다. 그래서 계급, 두 개의 계급으로서 딱 구분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항상 계급을 강조하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마르크스가 참고적으로, 마르크스가 이게 활동했던 곳은 원래 태어난 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죽은 곳은 영국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활동할 때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친 후에 아주 자본주의가 막 발달한 그런 사회였었고, 그 사회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초기 자본주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겉으로 보기엔 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살 이런 아이들도 10시간 이상 방직공장 같은 데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겨우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어른들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자본가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건 문제가 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본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자,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노동으로서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으로 오면은 사실 마르크스가 강조한 거는 산업 가지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혁명은 여기 그 농업국가에서 나오죠. 그래서 농업에서는 생산수단,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소작인이죠. 자기 땅을 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이런 농민들은 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 과거에는 지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작인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농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본가와 지주, 노동자, 농민 이런 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 갖다가 부르주아, 이 사람들 갖다가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 노동자, 농민,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거, 노동자, 농민이 단결해서 자본과 지주를 타도하고 다 같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 당시 파악한 걸로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국가 단위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국주의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3.1운동이 터진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막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자금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은 전부 다 제국주의 국가였다라는 거죠. 다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있는 차이지 모두 다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소련은 1917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건설한 다음에 카라한 선언이라고 해서 2차례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면서 전 세계 피압박, 그러니까 압박을 당한 민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나서요. 나서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반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전부 다 제국주의국이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데 소련은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대통령은 이승만이고요. 그 다음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동희라는 분인데 이동희도 공산주의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3.1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에서 최대의 전투다라고 남한에서 평가하는 그런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김좌진과 홍범도도 공산주의 계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러면서 혼돈이 생기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얘기할 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하고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일제시대 공산주의자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북한 김일성 체제를 꿈꾸고서 그 독립운동을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거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일부는. 그래서 그분들의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1919년 3.1운동 전후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수립하고 나서 한 2년 후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산당이 만들어진 것은 1925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다른 파트를 찍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공산당 만들어서 첫 번째 우두머리가 김재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4년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로 추정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저런 거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참 무시무시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빨갱이라는 말인데, 원래 빨갱이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파르티잔에서 온 겁니다. 예. 파르티잔 하면은 당원, 동지, 어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주로 소수가 잘못된 다수에 대해서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저항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구에서는 파르티잔 하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의로운 쪽으로 좀 그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르티잔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기 유튜브 지금도 영상에서 그거 볼 수 있는데 차오 노래 제목이거든요. 뭐 안녕 내 사랑인데 이 연인한테 이제 파르티잔으로 딱 나가면서 이제 그 남긴 어떤 그 마음 그걸 갖다가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르티잔의 어떤 노래로서 많이 파르티잔의 노래로서 서양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서양 이슬람 국가인 ISIS에 대항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쪽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들의 그 어떤 전투 거기에 영상을 결합해서 이게 벨라 차우차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도요. 그런 식으로 서구에서는 파르티잔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일제시대 1937년에 일본이 여기 중국을 치죠. 그러면서 이 위쪽에서 일본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쪽이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계열이고 여기에 조선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계열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싸웁니다. 이 사람들 갖다가 항일 빨치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 또 장개석의 국민당 이쪽 중심돼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좀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요 항일 빨치산 그룹에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독재 정권을 꿈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진짜 순수하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조국, 광복된 조국을 꿈꾸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빨치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8년 4월 3일 제주 4.3 항쟁이 터지죠. 터지면서 이거에 대한 토벌을 거부하고 군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들을 여기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진압하는 거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토벌하니까 이들이 쫓겨가지고 들어간 것이 지리산입니다. 가까운데. 그래서 지리산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을 하죠. 국군들하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빨치산이고, 그럼 이걸 무대로 시작한 소설이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소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25 전쟁 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합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거 허리가 딱 끊어지면서 퇴각하지 못한 북한 군인들이 역시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또 하나의 빨치산이 되죠. 이 두 개의 빨치산인데 따라서 이 빨치산은 전쟁 전이 빨치산이라 할지라도 북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칭한 게 파르티잔, 빨치산, 그래서 빨갱이라고 돼버렸죠. 그러면서 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니까 이들하고 나중에 결국에 전쟁하니까 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적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는 죽여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 하면은 공산주의자, 또 우리가 없애야 될 사람, 우리의 적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어떤 그런 색깔이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학교에 아이들이 올 때 이제 뭐 빨간 옷도 있고 노란 옷도 있고 교복 위에다가 다양한 거 입지만
예전에는 빨간색은 입고 올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할 때도 예전에 근무한 학교에서 참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정말 친화적이었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아이가 빨간 외투를 입고 왔는데 너 왜 빨간 외투를 입고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조금 지금으로서 상상을 못하지만 빨갱이야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 그 반 담임선생님하고 또 크게 언쟁을 벌이시고 그랬는데 그분 입장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빨간색을 입고 오냐라고 학교에 금기된 색깔이었었죠. 근데 그랬다가 확실히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것은 붉은 악마가 레드 데빌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원래 빨간색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색깔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이 빨간색, 그렇죠? 화려한 색깔이잖아요. 홍의장군, 곽재호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빨갱이라는 단어. 근데 하루빨리 사실 우리나라가 좀 평화롭게 모든 것이 좀 해결돼서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30여 년 전에 1990년대에 이미 종식됐는데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지금 종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냉전도 종식되고 이런 빨갱이 이런 단어가 안 써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